요즘 집값 너무 오르고 있죠. 이러다 우리 자녀도 평생 집장만 못할까봐 지금이라도 집을 싸게 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형도 많이 선택하시는데 대부분 3억, 30% 이것밖에 모르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 저가형도 거래 시엔 싸게 파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과 싸게 사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저가형도 거래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 있다면 영상 공유해주세요. 돌지는 최영석. 세무사님, 요즘 집값이요. 진짜 너무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저가양도 거래, 여기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뭘 궁금하신지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시세보다 이렇게 싸게 거래해도 이거 안전한 건가? 세무조사 안 걸리는 건가?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세무사님 어떠신가요? 요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 보니까 빨리 내 집을 자녀에게 싸게 주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증여를 해주자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이 거래를 이 가격에 해도 되는지, 가격이 더 오르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부동산 저가양도 거래는 시세보다 30% 또는 3억 싸게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건 상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보다 적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그것인데요. 우선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의 30%인 3억 6천만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을 싸게 대가를 지급하고 자녀가 이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보면요. 자녀는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9억 원에 가져오므로 자녀는 3억 원을 부모로부터 공짜로 받는 효과가 있지만 법에서 이걸 증여로 보지 않겠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을 했잖아요. 법에서 정한 범위대로 30%, 3억 이거 싸게 거래하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낄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시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건 너무 쉽죠.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이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딱 뜨잖아요. 그 가격이 시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PD도 우리 채널 운영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 조회가 가능하긴 한데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거래 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일 빠르고 정확하죠.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는 계획을 세운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가양도 거래를 할 때는 2025년 8월에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도 조회해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3억 원 싸게 거래할 수 있으니 자녀와 2025년 8월에 9억 원의 아파트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난 후 부동산 등기까지 다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득세까지 다 납부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취득세까지 납부하고 등기까지 넘겼는데 며칠 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가 거래가 뜨는 거죠. 14억 원으로. 요즘 부동산 오르는 형태랑 딱 맞죠. 이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래하기 전에 시세가 12억 원이었으니까 거래하고 난 후 14억 원의 신고가가 이제 떴다고 해서 그거는 시세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양도에 있어서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양도일 전후 3개월의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평가기간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양도일과 최근접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의 경우 신고가 거래가액인 14억 원이 시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 거래할 때는 12억 원이 시가여가지고 한 건데 그 뒤에 14억 원이 신고가가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이 경우는 정말 큰일 난 것 같은데 시가 14억 원인데 결국에는 9억 원에 거래를 했으니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을 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가 거래가 뜨면 증여세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저가 양도 거래를 이거 아예 못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샘사님이라면 무슨 솔루션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해결 방안을 시원하게 제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은 물론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에 시가는 상증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증법의 시가 규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시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해당 재산의 매매 가격, 공매 수용 가격, 감정 가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 가격 등이 있는 경우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몇 개가 있든지 그 가격은 시가가 되지 못합니다. 샘사님,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2025년 8월에 12억 원, 14억 원 두 개의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요. 시가가 뭘로 결정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선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12억 원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의 시가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몇 개가 있든 감정가액 12억 원이 되게 됩니다. 양도거래를 하고 신고가거래가 얼마로 뜨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요. 인증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감정가격은 항상 적용 1순위가 되게 됩니다. 유사매매 사례가격은 몇 개가 있더라도 2순위가 되죠.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궁금해지는 게요. 해당 재산의 감정 가격이 아니더라도 매매 가격이 있어도 그것도 시가에 있어서 1순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부모님과 9억 원에 거래했다고 하면 그것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에 앞서 시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문PD가 세무채널 운영을 오래 하더니 정말 질문이 예리해지네요. 문PD의 질문처럼 부모와 자녀 간 9억 원의 거래는 해당 재산의 매매 가격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들끼리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법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 가격 중에서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도 있었군요. 제가 이해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신고가 거래가 시가가 됐을 경우에 증여세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취득세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요. 취득세도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취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시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면 취득세도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취득 가격이 2억 원이 올라가면 취득세도 엄청 올라가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므로 취득세도 엄청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1, 200만 원 내는 것에 비하면 취득세 절세 효과가 훨씬 크죠.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간평이 되게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샘사님, 간평 엄청 좋아 보이는데 그럼 많이 추천하시겠네요. 네, 간평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간평을 받는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말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파는 사람, 즉 부모님에게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요. 시가가 12억 원이라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신고가 거래가 떠서 시가가 14억 원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샘사님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요. 저가 양도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고 이게 변수들이 되게 많네요. 이거는 진짜 솔루션 상담을 받지 않으면 이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샘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례에서요, 거래는 9억 원에 했고 돈은 그렇게 주고 받았는데 그런데도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네, 양도소득세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규정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이용해서 거래 가격을 다운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양도자, 즉 부모님의 경우 5% 이내, 즉 시가의 95%까지만 거래 가격을 인정해주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시가가 14억 원이 된다면 거래는 9억 원에 하였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시가 14억 원에 95% 이상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오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시가는 12억 원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가 양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세무사님 영상 댓글에서 보면은 부모 자식 간 거래를 하는 경우 외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도 저가 양도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도 물론 저가 양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만 약간 바뀝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특수관계가 있는 사이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이 친척들 중에서도 어디까지가 세법에서 보는 이 특수관계자인지 이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나요?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사촌 이내의 혈족과 삼촌 이내의 인척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촌 이내의 혈족은 얼핏 이해는 될 것 같은데요. 이종사촌, 고종사촌 이런 사촌 형제들까지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삼촌 이내의 인척은 감이 잘 안 옵니다. 사촌 이내의 혈족은 말 그대로 나의 혈족으로 사촌들 이내의 사람들입니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인척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삼촌 이내의 인척이란 삼촌의 아내인 숙모, 고모부, 이모부, 시고모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거래를 하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사촌 형수, 사촌 오빠의 아내 이런 분들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과 거래를 하면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당이익 계산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고저가 양도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세무사님 오늘 저가 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가 양도가 굉장히 좋은 절세 방안이다 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정말 많다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받는 쪽, 주는 쪽, 양쪽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감정평가 한 번으로 저가 양도의 불확실성도 줄이고 양도소득세, 취득세도 줄일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절세에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양석 세무사였습니다.